멘트가 매력적이다. 아, 예요? 감사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뉴스킨 사업자 강은정입니다. 네,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저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비즈니스 지금 검토 중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진짜 난 지금 검토 중이다. 나는 사실 시작했다. 시작했다. 아니 우리 사장님들은 제가 거의 처음 뵙는 분들인데 세 번째 줄 여기 남자 사장님 검토 중. 오늘 처음 우리 여자 사장님은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그리고 왜냐면 제가 그 비즈니스를 검토 중이시거나 우리 사장님은요? 꽤 뵌 것 같은데. 그쵸? 얼마나 되셨어요? 2개월. 이제 새싹이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나는 비즈니스 한 지 3개월 미만이다. 3개월? 3개월 미만이에요? 오, 몰랐네.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 이게 됐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제가 방금 이렇게 눈도장 찍으면서 말씀드린 한 4분 위에서 열심히 진행을 해볼 거고요. 다른 사장님들께서는 이미 비즈니스를 열심히 전개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오늘 BOM 세미나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사업 설명할 때 요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해봐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볼 거고요. 실제로 저한테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최고의 기회가 맞아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요 분들, 우리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는 분들, 저번에 한번 보셨던 분들은 손들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분 아시는 분? 원래 알았다, 원래. 난 이 사람 원래 알았다. 여기 멤버 중에 한 5분 손 드셨어요? 5분? 아람코 회사 안다. 아람코 원래 알았다, 난 이 회사. 뉴스에서 봤어요. 한 분 손 드셨어요. 저번 강의 때 한번 봤어요. 자, 왜냐면 그리고 마지막엔 제가 뉴스킨 넣어놨잖아요. 자, 보면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정말. 자,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선수는요, 전 세계에서 연봉 4위 받는 스포츠 선수예요. 전 세계에서 연봉 4위면 1년에 한 1,500억 정도 받는데요. 1,500억 이상을 받아요. 그럼 대략 한 왜냐면 1,597억이니까 1,600억이라고 하면 12달 나누면 한 달에 얼마예요? 1,600억 나누기 12. 상도 안 되는데요? 얼마요? 대략 어떻게 돼요? 130억. 110억. 네, 한 달에 한 130억 정도 받으면 어떠세요? 감이 오세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사람인데 우리 잘 모른다는 거죠. 그쵸? 우리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코라는 회사는요, 사우디에 있는 석유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3위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순이익이 1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순이익을 1위로 벌고 있는 회사인데 우린 몰랐다는 거죠. 네. 자, 뉴스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몰라요. 왜냐면 광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본사에서 하지 않고 모델도 쓰지 않고 정말 이 입소문으로만 확장이 되어 온 회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면 우리가 저 르브론 제임스를 모르듯 엄청난 사람이지만 모르듯 자, 아람코라는 회사가 엄청난 회사이지만 모르듯 우리가 뉴스킨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하는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스토리들, 팩트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전달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저는 비즈니스 하기 전에 직장 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뭐 했을 것 같이 생겼어요? 모델. 연예인. 아이돌. 아니, 제가 심어놓은 분들 말고 얘기해보세요. 제가 심어놓은 분들 말고. 모델. 아이돌. 모델이 이렇게 두껍진 않죠. 걸그룹. 네, 모델이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아나운서, 에? 천사. 아, 엔젤. 아, 베꼈어. 지금 뒤에서 엔젤이라고 했는데 천사라고 했으니까 베꼈어. 저는 악마. 아, 반대. 좋아요. 제가 되게 여러 가지를 듣게 되더라고요. 저 뭐 했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오늘 천사와 악마 둘 다 들었기 때문에. 자, 저는 직장생활 관광학 전공했었고요. 관광학을 전공하면 보통 어디로 빠질까요? 카지노. 호텔. 네, 호텔 쪽으로 빠지고요. 항공사로 빠지고요. 리조트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관광업계는 다 빠지겠죠. 관광업계 쪽으로. 저는 이제 운 좋게 호텔로 처음 조기 취업을 하게 됐어요. 하얏트 아세요? 네. 가본 적 있으세요? 네. 되게 좋거든요. 네, 하얏트에 처음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얏트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그만두고 싶다. 맞아.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호텔에서 일해보신 분. 저요. 호텔에서 우리 최승원 사장님이랑 사장님은 셰프였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호텔에서? 바텐더. 대박. 맞아. 라이프가드. 라이프가드. 레스토랑에 계셨구나. 좋아요. 제가 호텔에서 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학교 다니면서 조기 취업을 했으니까 알맞게 페이를 줬을까요? 처음에 알맞게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이제 월급을 제대로 받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대학교 2학년 때 조기 취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한 150 받았나? 지금이랑 비교하면 되게 적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되게 적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내가 일하려고 내가 이 대학교에서 준비를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같은 이 스펙이라면 더 좋은 데를 가서 더 좋은 페이를 받으면서 일하는 게 낫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간 데가 어디였게요? 항공사. 항공사를 갔어요. 항공사를 가서요, 짧고 굵게 일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딜 갔냐면 카지노로 들어갔습니다. 카지노에 딱 가면 정말 일반적으로 일하는 이 환경과 좀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환경과 다른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거울, 시계. 일하는 시간. 산소가 많이 나와. 일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시간대가 밤낮. 시간대가 밤낮. 3교대 맞아요. 3교대. 365일 연중 무휴. 쉬는 날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로테이션으로 팀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문 닫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있었던 곳이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 파라다이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 외국인 전용이죠. 우리나라는 카지노 가면 법으로 큰일 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전용이 많아요. 강원랜드만 한국인이 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카지노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처음에 화려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밤 12시가 딱 되잖아요. 한 밤 10시인가 11시 딱 되면은 진짜 모델 같은 언니들 4명이 막 거의 막 비키니 같은 것만 입고 나와가지고 막 진짜 댄스를요, 막 브라질인 줄 알았어. 노래 부르면서 엄청 막 예쁘게 막 온갖 끼를 다 보여주고 이제 들어가시고, 때 되면 공연해주고 들어가고, 모든 음식과 음료가 공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입장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일단은 카지노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이유가 정말 이제 아까 다른 세 가지가 뭐냐면 시계가 없어요. 창문도 없고요. 거울이 없어요. 왜 그럴까? 시간도 모르게 돈 쓰라고. 네, 맞아요. 본인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거울 보고 페인된 내 모습을 보면 나가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집중하는 분들은 한 3일 동안 안 일어나. 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구나. 네, 근데 돈 많으신 분들은 한번 베팅할 때 얼마 베팅하는지 아세요? 바카라라는 게임이 1분 안에 끝나거든요. 근데 3,000만 원 걸고 막 이래요. 뭐예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지노에서 일하면서요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 이 세상에 무슨 이렇게 부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저 올인 생각하고 들어간 건데 올인 아세요? 올인 생각하고 저는 카지노 들어가는데 부자인 분들이 다 너무 막 그 약간 하나도 비전이 아닌 모습인 거지. 예, 근데 이제 뭐 취미로 즐기러 오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결핍, 한 가지라고 하긴 좀 그렇다. 직장 생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었지만 무슨 생각들이 직장 생활 하면서 있었을까요? 언제까지 이 3교대 근무를 해야 될까? 제가 밤 근무를 하면 야식을 4시에 먹어야 돼요. 새벽. 3시 반에 야식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간식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아침 6시 반에 퇴근하고 자야 돼.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2달마다 바뀌어 계속. 평생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할 수 없겠는데 뭔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 만족했거든요. 페이도.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당시 제가 필라테스를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필라테스 1대1로 배워보신 분? 1대1 코칭 받는데 얼마 정도 해요? 150, 80. 뭐 이게 기본인 거예요. 나는 그때 당시 제가 적금을 200씩 들고 있었거든요. 200 정도 적금 들면 많이 드는 거예요? 적게 드는 거예요?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많이 든다고 생각 못 했었어요. 왜냐면 자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00씩 저금하면서 막 돈 모으는 재미 느끼면서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난 수영도 해보고 싶고 필라테스도 해보고 싶고 막 활동도 해보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근데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쉽지 않고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아주 아침 출근할 때 퇴근할 때마다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비즈니스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 이 기사들은요 다 최근 기사들이에요. 23년 12월 그 다음에 뭐 8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도요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다 어떤 상태냐면 직장인 30%가 이미 갑질을 겪었대요. 자, 갑질을 겪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이렇게 떴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거든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AI 혁명으로 인한 실직 고위험 직업 전체 27%에 달한대요. 자, 실직 위험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다치니까 자리를 바꿔봤더라고. 다치니까 일을 못하게 되면서 오래 쉬지 못하니까 또 실직 경험. 왜요? 사장님의 약간 변심? 약간 그럴 수 있죠. 또 있으세요? 코로나 때 맞아요. 그리고 왜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다니던 직장 이 연봉이 그 부장님급들은 한 1억이 넘거든요. 대기업이었으니까. 근데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조찬 모임을 해요. 그 팀장들끼리. 그리고 저녁 8시 넘어서 퇴근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한 40대 초반? 그리고 그 40대 초반에 애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 희망퇴직인가? 명예퇴직처럼 해서 퇴직을 하게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왜 그럴까? 젊고 능력 있고 쟁쟁한 친구들이 더 적은 월급으로도 들어오죠. 그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월급 계속 주면서 데리고 있을 필요가 회사 입장에서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명예퇴직을 권유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받고 나가시는 분들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직도 장난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책으로 요즘 트리플 벌이를 한대요. 맞벌이로도 빠듯해 트리플 벌이. 엔잡러가 60만이 넘었대요. 지금 나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N잡, 2잡, 3잡 고민해 본 적 있다.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열심히 돈 버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돈 더 벌고 싶다.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히나 나중에 자영업 생각 있거나 내 이름 걸고 뭔가 해보고 싶은 분들은 더 돈을 벌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막연하게 다들 영상부터 볼게요. 영상.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자, 여러분 월급은 말이죠. 정말 운 좋은 사람이 평생 400번 받으면 끝납니다. 5년 정도 직장 생활했다 그러면 60번 정도 벌써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월급 누구한테 주는 거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월급은 5년, 10년 후에 나, 20년 후에 나, 30년 후에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이 사용하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 공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에게 맡겨놓은 이 월급을 관리하는데 해외여행, 쇼핑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횡령을 하고 있는 거다. 목표를 드리는 게 있어요. 일단 1억 모으기를 한번 도전해보자. 자, 왜 1억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재테크 스타트 라인에 쓰는 것이 바로 1억 모으기부터 시작이다. 1억을 모으면 결혼도 할 수 있고 독립도 할 수 있고 청약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MZ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모으겠다.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님이라고 나중에 모으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중 그게 언제고? 내 어디 100살 넘게 한 살아봐라. 나중에 오나? 나중에 오지 않습니다. 자, 보셨죠? 1억 넘게 모았다. 죄송해요. 그럼 나는 1억이 목표라서 근접해 가고 있다. 근접해 가고 있다. 손 한 분 들었어요. 이 중에 한 명. 솔직히 그 손 들 수 있는데 안 드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1억 모으는 거 쉽나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저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적금을 200만 원씩 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면 1억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왜 못 모았을까? 나가는 지출이 많아서 또? 돈 크게 나갈 일이 있어서 어디 입이 움직이는 걸 못 봤는데 어디서 얘기했지? 어디선가 들었어. 근데 빙고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왜냐면 열심히 돈을 모았거든요. 근데 자꾸 큰 일들이 생기더라고. 집안에 일 하나 터져. 나한테도 일이 터져. 그러니까 뭐 살다 보면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목돈을 모으다가도 한 2천만 원쯤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열심히 내가 돈 모았는데 갑자기 나가.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빵에서부터 시작. 처음에는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제가 경험한 경험이 없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나한테 앞으로 영원히 없을 수 있을까? 난 모으는 대로 모으는 족족 다 모아서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10년 정도 돈을 열심히 모아서 10년 후에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살 수 있을까? 계산 한번 해보시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이 없었지만 경험해서 느꼈어요. 자꾸 뭔가 일이 생기고 상황이 생겼을 때 큰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다시 0에서부터 돈을 모으게 되기 시작하는데 돈을 다시 모았다가 또 일이 생기니까 또다시 0이 되는 상황이 한 2번, 3번 정도 생기자마자 제가 현타가 확 오더라고요.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도 내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요 상황이 계속 되어서 그게 만들어질까?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저는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이런 뉴스킨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도구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뭐지? 직장 생활해서 그런가? 내가 내 사업을 뭔가 해봐야 되나? 이런 막연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비즈니스를 알게 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였던 거죠. 자,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책 읽으신 분? 저요. 그러면은 저는 궁금해요. 우리 잘생기신 분 읽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 읽어보셨어요? 비즈니스 알기 전에도 읽어보셨어요? 똑똑하신 분이구나. 그 다음에 저는 처음 뵌 것 같은데 이태엽 사장님 옆에 읽어보셨어요? 잘 모르세요? 저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접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만 이 책을 아는 줄 아는데 실제로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돈을 좀 잘 핸들링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집에 이 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정보예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경제는요 4사분면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의 4사분면. 그래서 전 세계의 직업군들 있죠. 너무 직업의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직업들을 딱 4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반응 좋았어. 뭐 하나 주고 싶은데. 뭐 하나 주고 싶은데. 네, 4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써져 있는 게 뭐예요? 예, 뭔데요? 인플로이가 뭔데요? 내 직장인. 직장인. 내가 어디서 일을 해주면 고용된 사람, 나는. 그래서 내 고용주가 나한테 돈 주는 거. 그래서 내가 인플로이라면 직장인이고요. 셀프 인플로이는 뭐예요? 네. 내가 나를 고용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카페 하나 차려. 셀프 인플로이예요. 자영업. 여기에 나가면 치킨집 있어. 누나 홀딱, 아빠 홀딱인가? 오빠닭. 예, 우리 한번 회식한대. 아, 이모 홀딱 고마워요. 자, 치킨집. 자, 자영업이죠? 그리고 이 오른편 넘어가면 비즈니스. 예, 사업 분면이 있고요. 인베스터라 그래서 투자 분면이 있습니다. 자, 뉴스킨 비즈니스 알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인플로이. 대부분 이쪽 아니면 이쪽. 대부분. 저는 예전에는 카페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보면은 다 사업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본인을 사업한다고 소개하잖아. 저는 뭐 조그만한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소개하니까 저는 다 사업인 줄 알았어. 근데 엄연히 다르죠. 자, 백종원님이랑 백다방 운영하는 우리 앞집의 백다방 사장님이랑 똑같아요? 아니요. 다르죠. 뭐가 다르죠? 사돈매 달라. 사돈매. 네,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 백다방 운영하는 백다방 사장님은 백다방 비우고 1년 동안 유럽 가 있으면 장사 잘 돼요? 아니요. 분명히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근데 백종원 아저씨 이미 세계를 투어하고 있어, 먹으면서. 맞아요. 왜 이렇게 방송이 많은 거야, 그분은. 먹으면서 방송하시더라고. 예. 자,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의 98% 이상, 95% 이상이 다 이쪽 분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자, 전 세계에서 5% 미만의 사람들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잘못일까요? 아니요.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누구도 우리가 성장할 때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생각을 해보면 교육 방식에 의해서 회사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사람. 열심히 학교 다녔더니 종점이 어디냐면 취업. 누구도 나에게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징들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전 세계 95% 이상의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데 돈은 95%가 여기서 흐르고 여기서는 5%만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로버스트 기요사키가 얘기하죠. 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사업가는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고요. 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나 어디서 이렇게 누가 웃나? 아, 줌에서 이거 줌으로도 나가는구나. 감사해요. 자, 여기 사장님이랑 여기 사장님 아까 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뭐냐면 이쪽 사장님들은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여기는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이 없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시스템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쵸? 이거는 좀 아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보통 만들어. 시스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해요? 동기부여 영상 엄청 본 다음에 자기 막 사업으로 성공할 거라고 해서 막 엄청 시도하잖아. 엄청 시도하죠? 근데 되는 사람은 먹기 드물어요. 1%도 안 되죠? 진짜 되는 사람 1%도 안 되잖아. 이유가 있잖아요. 자, 또 이쪽으로 넘어가는 방법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만드는 방법. 근데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내가 YG 엔터테인먼트로 대박나면 성공하는 거 다 알죠? 엔터테인먼트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 많이 하면 성공하는 거 다 알죠? 만들 수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사라고 나와 있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사라고 나와 있어.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는 이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내가 나보고 카지노에서 일한다면 그 카지노 사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약간 제가 항공사 열심히 다녔어. 항공사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항공사에서 일한 끝점이 항공사를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타가 온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편승하라고 나와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평범한 당신 같은 일반인이 만들 수 없거나 살 수 없다라고 느껴지면 당신이 원한다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편승하라고 나오고 그 방법이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그 시스템에 편승하라고 나오죠. 근데 그 제대로 만들어진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 이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뭔가 성공을 해야지 그 다음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알고 나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께 여쭤봤어요. 선택이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혹시 여기 계신가? 그때 저랑 미팅하신 분. 제가 이거 질문했다. 사람 아닌데? 안 계시겠지? 예. 아니, 왜냐면 제가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쭤봤더니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노력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노력은 기본이죠. 노력은 더 뭐 중요하고 말고가 아니라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내가 선택을 직장인으로 했어. 그럼 직장인의 특징은 내 시간을 들여야지만 돈이 나오거든요. 내가 직장인을 선택한 이상 시간 안 들이면 돈 나와요? 아니요.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안 나와요.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선택을 이쪽을 선택했어. 열심히 노력했어. 결과가 같아요? 저 결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예전에는요. 몇 세 시대였죠? 옛날에는? 60세 시대. 옛날에는 뭐 환갑잔치 했잖아요. 왜? 그때 죽으니까. 그때 죽으니까? 살아야 되게 기적이라서. 옛날에는 실제로 한 80 정도 되면 진짜 완전 파티를 했죠. 왜? 장수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한 60대까지 정년퇴직 이렇게 하고 나면, 한 50대까지 정년퇴직하고 나면, 이때까지 벌어서 모아놨던 돈으로 앞으로 한 20년 정도 살면 되니까 여유롭게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행복하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어떠냐면, 몇 세 시대라 그래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보험 만기가 언제까지 나와 있어요? 120세 만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험 통계는 정확하거든요. 그럼 120세 만기면 몇 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120세. 120까지 사는 게 평범한 일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60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60살을 더 살 수 있다. 계산되세요?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나 진짜 여유 있게 잘 살아. 하시는 분. 나 200. 200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기본. 300. 400. 혼자 솔로 기준인가요? 400 두 분. 솔로 기준인가요? 아니 뭐 자기의 기준에 맞춰야지. 본인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 꾸릴 거면 그 기준 생각하셔야 되고, 나는 혼자 살 거다 그럼 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400인데 두 분 손 들었어. 다들 부자 되셔야겠네. 그럼 나 500. 애도 있으면 500. 좀 더 손 들었어. 600. 여기 있는 사람 다 1000만 원 이상 벌어. 1000만 원 이상 버셔야겠는데? 예, 뭐냐면 제가 그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내가 한 3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어, 여유롭게. 그럼 1년이면은 300 곱하기 12 하면 3,600만 원이 나한테 있어야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내 미래가. 근데 일을 그만두고 50년을 내가 더 산다 라고 하면 3,600 곱하기 50년이니까 18억이 필요한 거거든요. 경제 활동하면서 18억을 나는 순수하게 모을 수 있다. 아까 제가 200만 원 적금 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많이 모으는 거라고 끄덕여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200만 원씩 모아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18만 원이 아니라 18억을 내가 모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있어야 돼. 부채 하나도 없이. 그럼 이거 생각하면 답답한데 예를 들어 내가 매월 일하지 않아도 300만 원씩 따박따박 연금처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18억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집중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4사분면 있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내가 팔다리 멀쩡하고 젊고 그나마 경제활동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집중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이게 30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정하는 거지만 내가 집중해서 이렇게 해놓을 수 있다면 이거 만드는 순간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은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 선택에 따른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뉴스킨 회사라고 하는 이 회사와 저는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 정보 하나 볼게요.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만남 유택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만래, 33살 뉴스키너예요. 얼마 전까지 직장 생활 만렙이었고 이제는 뉴스킨 비즈니스 만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왜 뉴스키너가 되었는지, 뉴스킨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와 뉴스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사람들의 삶을 지른 뉴스킨으로서 선의의 힘을 전하겠다는 뉴스킨의 사명은 지난 30여 년간 변하지 않는 가치로 사람을 중시하는 뉴스킨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 기회와 가능성을 공유하고 모두의 잠재력을 확장하는 것. 뉴스킨은 지난 30여 년간 아름다운 호정과 혁신으로 뉴스킨의 가치를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뉴스킨은 윤리, 정직, 혁신, 긍정, 배려와 선의의 힘을 추구합니다. 글로벌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중에서도 지금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이곳 뉴스킨 코리아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꼭 만나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스킨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뉴스킨 코리아 대표이사 조지훈입니다. 뉴스킨은 세계 최고의 통합적인 뷰티 및 웰니스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뷰티와 헬스케어 시장에서 혁신적인 제품들을 출시하여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뉴스킨은 제품과 기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개인의 더 큰 가능성을 향한 비즈니스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겠다는 기업 사명 아래 모두가 하나 되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트레이닝을 통해서 뉴스킨의 좋은 제품, 좋은 문화, 그리고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비즈니스의 기회까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짧게 봤습니다. 이 회사 소개 잠깐 영상이었는데요. 그 대표님의 영상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이 회사는 포브스지라고 하면 아세요? 네. 네, 포브스지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농담을 나 포브스 딸이야 이렇게 농담한대요. 저 몰랐는데. 그러니까 나 포브스 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거 진짜야 이 뜻. 네. 그럼 잘 들리세요? 이거 마이크 나오는 거 맞아요? 나오죠? 네, 그래서 포브스라고 하는 엄청 저명한 잡지잖아요. 그리고 경제에 관련한 근데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드는 회사 경쟁력이 탑 클래스 안에 들고 회사 성장률이 탑 클래스 안에 드는 회사들을 이제 소개하는 잡지거든요. 거기에 뉴스킨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었고요. 자, 영상들을 조금 넘어갈게요. 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실 뉴스킨의 제품이 마음에 들었어요.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도전해보면 이거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해요. 왜냐면 영상보다 끝나겠어. 사실 화들짝 놀라죠? 죄송해요. 말레이 잘 나오네. 뭐냐면 제품인데요. 이 회사가 일반 안 나요? 그래요? 나는 나오는 줄 알았어. 일단 진행해 볼게요. 잘 들리죠? 네. 일단 제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기회를 얻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광고 마케팅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회사가. 광고 마케팅을 전혀 안 하는 대신에 광고 마케팅에 들어가는 회사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90%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그 보통은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설화수, 설화땡 하면 요즘에 모델 누구 생각나요? 땡. 모르는구나. 로제예요, 로제. 몰랐구나. 그래서 설화수 엄청 매출 높아졌잖아요. 로제가 하고 나서. 왜? 설화수라고 하는 기업은 보통 몇 세대들이 좋아해요? 어머님들이 좋아했죠. 근데 로제가 나타나가지고 설화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네, 광고해줬더니 연령층이 어떻게 됐어? 낮아지면서 폭넓게. 자, 회사에서 로제한테 얼마 줬을까요? 50억? 100억? 네, 그 정도 줬을 거예요. 진짜 많이 주죠. 자, 그러면 헤라. 누구 생각나요? 제니가 지금 모델이죠. 제니가 모델이에요. 네. 자, 아디다스 모델 누구예요? 제니예요. 몰랐구나. 자, 그럼 여러분 템버린즈라고 하는 브랜드 아세요? 템버린즈? 모델 누구예요? 제니예요. 자, 템버린즈라고 하는 브랜드가 되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도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 요즘 20대, 30대 타겟으로 엄청 장난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 광고 마케팅 파워가 장난 아닌 거죠. 자, 그렇게 파워풀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서 이윤 창출을 위해 광고 마케팅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매출을 위해서 포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죠. 원가를 낮추려면 성분이,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회사는 광고 마케팅을 아예 안 해요. 40년 동안. 광고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은 대신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광고 마케팅 비용을 제품 R&D 개발 생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못 모르고 써도 좋아져요. 피부 전문가가 아닌데 제품 쓰니까 피부가 좋아져요. 바디 전문가가 아닌데 제품 먹으니까 건강해지고요. 바디 비포 애프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뭘 모르고 뭐 먹었는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져.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져. 확정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회를 일반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과인데요. 드라마틱하게 달라졌죠. 제가 사실 트러블 피부는 아니었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술 마시고 늦게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했더니 좁쌀 여드름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뉴스킨 쓰고 나서 좁쌀 여드름이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노화까지 케어가 많이 된 상태. 자, 피부 좋아진 거 보이시죠? 자, 피부 임상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분들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따가 요래조래 돌아다니시면은 이 모델분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요거는요, 제가 요 사진을 좀 보세요. 제가 부끄러운데, 요 다른 거 보이세요? 두께? 네, 보이세요, 두께? 제가 웰스파라고 하는 아이템이 처음 출시될 때 시드니에 가서 이 체험, 신제품 체험해봤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문지르고 찍었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혈색도 달라지고 비포 애프터가 나오고. 그래서 웰스파도 지금 엄청난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죠. 자, 바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릅니다. 자, 다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위 하는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광고 마케팅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아람코 모르듯이 이 뷰티와 웰니스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을 뿐, 뷰티 웰니스는 시장 자체가 커요, 안 커요? 안 크다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 오늘 나 양치 안 하고 나왔다. 아무도 없죠. 양치했죠. 나는 세수 안 하고 나왔다. 사실 어제도 머리 안 감았다. 아무도 모른다. 내가 일주일 동안 안 씻는지. 뭐 이런 분들 안 계시죠. 다 씻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포함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돈 쓰고
먹고 바르고 다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뷰티 웰니스 시장은 엄청 큽니다. 근데 그 부분에 아주 한 획을 긋고 있는 아이템을 나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준다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분의 1%만 가져와도 어떻게 돼요?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1위 하는 제품으로,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펼쳐볼 수 있다는 게 기회고요. 자, 보상인데요. 이거 넘어갈게요. 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별한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직장 생활할 때는요, 월급 받는 게 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월급 받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월급날만 기다려. 월급날 딱 월급 받아요. 그럼 그날 괜히 살 것도 아니면서 백화점에 가. 살 것도 아닌데 괜히 그 피해 보상이 있나 봐. 보상 심리가. 그래서 가가지고 진짜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할 거야 하고 백화점에 가. 그 다음에 그냥 나와. 공금 횡령 하려고 갔다가 쫄아서 나와. 왜냐면 생각보다 너무 비싸. 예,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월급 받는 게 당연하고 월급이라는 소득 구조가 그냥 당연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비즈니스에 눈을 뜨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소득 구조라는 게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나오는 소득 구조는 내가 일한 만큼 시간당 계산을 하거나 일한 만큼 내가 정해진 나의 시간당 페이를 계산해서 돈을 버는 게 보통의 구조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본사에서 나로부터 연결되어지는 모든 이 확장, 나로부터 연결되어지는 모든 정보 공유에 대한 모든 광고비 수수료를 계산해서 3가지 소득 구조를 통해 준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업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 이용하시는 분. 저는 스타벅스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저는 스타벅스에 소비자로 가서 돈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는 내 돈 주고 제품 사서 즐기면 그걸로 회사에서는 나에게 서비스 제공한 게 다고요. 나는 마땅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끝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광고 마케팅을 다른 데다 쓰기 때문에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거 없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광고 마케팅을 안 하는 대신에 소비자에게 몰아주죠. 그러니까 내가 뉴스킨을 쓰고 먹고 바르는 소비자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때부터 돈을 받기 시작해요. 입소문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소비자 때부터 돈을 받아요. 근데 보통 내가 스타벅스 너무 매니아라서 저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스타벅스에서 콜드브루 라떼 먹으니까 저 스타벅스 한번 차려주세요 라고 하면 차려줘요? 안 차려주는 게 당연하죠. 그럼 스타벅스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어디에? 본사에. 제가 스타벅스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 써서 카페 하나 차릴 테니까 제 돈 지불 받고 교육받고 대리점을 차릴 수 있게 돼요. 근데 보통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에서는 내가 대리점을 차리려면 돈 내야 되나요? 아니요. 돈 내지 않고 내가 회원일 때부터 정보를 공유해서 내가 리얼로 먼저 나의 인프라를 확보해보고 인프라가 확보됐으면 본사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이 사람 그냥 소비자일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인프라가 확보된 그 사람에게 대리점 판권을 주면서 리스크 없이 투자 자금 없이 이 사람이 온라인 마켓을 소유한 소유주, 즉 사장님이 되게끔 구조 자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여기에서부터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내가 스타벅스를 그래 돈 주고 차렸어. 한 15억, 20억 주고 차렸어. 그럼 스타벅스를 내 돈 주고 차려서 돈을 벌어요. 스타벅스 본사만큼 클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불가능하죠.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내가 회원에서 시작했으니까 나도 밑바닥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온라인 마케팅 성공해서 내가 여기서 돈을 계속 번다면 지금 하시는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이 생긴다. 자기 관리하면서. 이게 팩트로 증명이 되는 순간 관심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들을 준다면 본사에서는 그 온라인 마켓에 대한 소유권을 본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온라인 건물을 프랜차이즈하는 그 엄청난 기회까지 일반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종원처럼 스타벅스 본사처럼 프랜차이즈한 소득, 로열티도 가져가면서 내 온라인 마켓을 꾸릴 수 있는 이 조건을 일반인들한테 주니까 이 비즈니스에 대한 욕구가 있거나 나 돈 크게 한번 벌어보고 싶다 라던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스템 한번 구축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도구예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엄청난 도구이자 기회가 맞죠.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아주 확실하게 붙들어매서 비즈니스를 전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전개 방식은 누구에게나 똑같거든요. 내가 먼저 이 임상을 내보고 이 임상 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공유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로부터 지금 온라인 마켓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온라인 마켓을 프랜차이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했습니다. 제품력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회사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이 구축되어져 있는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자소득의 비밀 이거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해요. 근데 춤추는 거 가르쳐도 춤추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처음 비즈니스 시작할 때도요. 나는 너무 이런 구조가 필요하고 나는 너무 이런 소득이 필요하니까 나는 열심히 배워서 하겠는데 나를 대입해서 생각을 하니까 이거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어요. 도구 찾고 있는 사람 많고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나랑 같이 춤추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확장되고요. 확장됩니다. 자, 확장이 이렇게 돼요. 처음엔 나 혼자 시작했어요. 근데 확장이 이렇게 돼요. 같이 춤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다 로열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렇게 만들어 놓고 프랜차이즈 잘 해놓고 여러분들이 백종원처럼 세계 일주를 떠나 여행을 떠나요. 이 사람들 춤추고 있는 이 사람들 다 멈출까요? 멈추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프랜차이즈를 위해 계속적인 춤을 추겠죠. 네, 그것이 부자들의 소득의 비밀입니다. 부자들은요, 본인이 시스템에서 빠져도 시스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근데 그 구조를 일반인들한테 선물해 주는 게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인 거죠. 자, 제가 요거 영상은 볼게요. In the land where gods once walked. Now it's your turn to make your mark. 자,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약간 좀 웅장하죠? 네. 자, 뭐냐면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이에요. 저는 회사에서 이런 여행 보내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크루즈 여행 가보신 분. 타이타닉 생각하면 조금 무서우니까 타이타닉 생각하지 마시고 엄청난 크루즈 여행을요, 인당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여행을요, 회사가 보내줘요. 어떻게 보내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CEO로 보기 때문이죠. 회사는요, R&D, 개발, 생산 이런 쪽의 CEO들인 거고요. 우리는 이 마케팅 쪽의 CEO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기여도도 높다라는 게 인정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작년 대비 내가 비즈니스 성장했으면 본사에서 이런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작년이었나? 아, 작년이군요. 아, 잘하시네. 감사해요. 작년에는 엄마를 모시고 다녀왔어요. 본사에서 가족을 같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통해서 처음으로 시드니를 가봤어요. 해외여행을 저희 부모님 둘 다 일하시거든요. 자, 부모님이 시간 내서 여행 가는 거 쉬워요? 아니요. 가라 그래도 잘 안 가시더라고. 안 가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우리 엄마가 아니고 소녀였구나를 보게 됐거든요. 자, 본사가 여행 보내주고요. 이때는 괌 갔는데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도 사실 일반인들에게 비즈니스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제 어떤 스토리 포함해서 이 비즈니스에 관련한 팩트들을 좀 전달해드렸고 경제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되는 정보들을 좀 드렸는데 반드시 인지하시고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밝은 미래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